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미분의 응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료 한번 보세요. 미분의 응용은 그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안점이 포커스가 맞춰주는데요. 초점의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최대 최소값 문제예요. 이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미분의 응용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한 번 미분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두 번 미분해 가지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들여다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거는 거기에 이제 결부되어지는 정리가 롤의 정리니 뭐 평균값의 정리니 일반화된 평균값의 정리니 등등등등등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트가 뭐냐 하면은 또 하나의 파트가 이런 파트예요.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그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중간값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그 존재성에 대해서는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그 어디 사이에 있는 걔의 해를 찾아라 라고 문제를 했을 때는 그게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해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수치 해석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분법이니 뭐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고정점 방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픽스드 포인트 메소드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와 연관시키려고 그러냐면 미분한 거와 연관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방법이 뉴턴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뉴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거는 뭐를 찾아가는 거냐면 근사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는 건데요. 이그젝트 솔루션을 근사해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해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수학적 알고리즘이에요. 수열을 만드는 그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게 물론 여기에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최대 최소값 문제에 뭐가 결부가 돼서 나타나냐 하면은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결부가 돼서 나타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게 이제 1번, 요게 2번, 이제 3번이 뭐냐 하면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한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예요.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가 뭐로 계산할 거냐 하면은 로피탈 정리를 통해 가지고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거만. 로피탈 정리를 이게 미분의 응용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다 걸려요. 그 다음에 뭐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변화율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그냥 다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최적화에서 다 해결이 되어져요. 변화율. 여기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시간 변화율, 면적 변화율, 뭐 부피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는 최적화에서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에 놓이는 사항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조금 보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래요? 1번 문제가 이렇게 쭉 주어졌어요. 여기에 1번 문제가 좀 많아요. 일부러 좀 많이 했는데 24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문제들이 주어진 문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요. 참거짓을 판단하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참이면은 참인 것을 증명하고 거짓이면은 거짓인 것을 증명하라고요. 보이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그 구간에서 뭘 갖는데요? 반드시 최대값을 갖는다. 뭐 최대값. 참인가요? 자, 보세요. 참이의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에요? 위로? 노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최대 최소값 정리하고 그냥 결부가 되는데요. 여기에 자, 요거는 잠깐 미분하고 조금 상관이 없지만 이 정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 최소값 정리가 뭐냐 하면은 f라는 함수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간이 이게 무슨 구간이어야 돼요? 폐구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간의 길이가 유한해야 돼요. 길이는 유한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존재해요? 반드시 x1하고 x2가 A, B 사이에 반드시 있어가지고 fx1이 fx보다 작거나 같고 fx2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최대 최소값 정리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 값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소값이라고 그래요. 함수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에요. 요 값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값을 small m이라고 쓰고요. 이 값을 이제 최대값이라고 부르는데 large m이라고 써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최대 최소값 정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연속이어야 돼, 함수가.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에 관한 문제예요. 정의역이 뭐여야 돼요? 우선 폐집합이어야 돼요. 즉 폐구간 또 폐집합이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그 집합이 폐집합이라고만 가지고 그게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집합이 폐집합이지만 또 뭐 해야 돼요? 유한해야 돼요. 즉 유계여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깨져버리면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갖는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얘기하자면은 함수에 관해서는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에 관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이게 뭐여야 된다? 폐집합이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가 집합의 크기가 뭐 해야 된다? 유한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계라고 얘기한다고요. 유계 집합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예라고 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연속이 깨지면은 폐구간인데 폐구간이고 구간의 길이도 유한한데 연속이 깨지면은 최대나 최소값을 안 가질 수 있어요. 보실래요? 예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만들 수 있는데 fx라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놨어요. 이런 함수로 놔버린다고요. 그럼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되죠. 이렇게 되죠. 최대값 있나요? 1이라고 최대값 하고 싶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나도 공부할 때 처음에는 그거 했는데 여기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라고는 뭔 얘기냐면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함수값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1이라고 최대값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는 함수값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값을 0이라고 하고 싶죠? 맞죠? 근데 얘는 함수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인피머미니, 수프머미니 하는 값, 최소상계, 최소하계, 최대하계 이런 얘기들을 써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뭐가 깨져서요? 연속이 안 되죠. 양 끝에서 연속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정의되어 있는 거는 폐구간 0에서 1까지 되죠.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 1에서 0 빼니까 유한하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데 연속이 깨져서 최대 최소값을 갖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기 뭐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 다 없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있게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뭐가 깨지면은 폐집합이라는 게 깨져버리면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요 함수 가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x라고 놔요. 요렇게.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버리죠. 맞죠?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 1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다고요. 최소값 0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함수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 없어요. 최대 최소값 다 없어요. 근데 이 함수는 뭐는 돼요? 여기에서 얘는 연속은 되잖아요. 맞죠? 구간의 길이는 뭐가 돼요? 길이 1이에요. 6이에요. 근데 뭐가 깨졌어요? 폐집합.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써도 돼요? 폐구간이라고 해도 되죠. 이게 깨졌다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깨졌을 때? 유계라는 게 깨졌을 때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세요. 어떤 걸로 할까요? 유계라는 게 깨졌을 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런 함수? 됐나요? 그래서 구간을 내가 어디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요 함수 그래프를 딱 그리면은 뭐가 나와요? 요렇게 돼야 되죠. 근데 여기가 1이죠. 여기서. 그래서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럼 그래프가 어디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요. 맞죠? 요거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함수는 뭐는 돼요? 연속은 돼요. 맞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구간이 제약되어도 연속은 돼요. 그 다음에 얘 폐구간은 되나요? 폐집합 되나요? 여러분들 보통 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양 끝에 포인트가 다 들어가는 걸 폐집합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쪽 왼쪽 끝에 포인트는 들어갔죠. 0이라는데 오른쪽 끝에는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폐집합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끝이 있어야지 들어가죠. 오른쪽 끝이 있어요? 없죠. 계속 커져가 나가니까 오른쪽 끝이 없죠.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다고요. 끝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폐집합이에요. 얘도 폐집합 돼요. 맞죠? 근데 구간의 길이가 뭐가 돼요? 무한대 나오죠. 됐나요? 얘 뭐가 없어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최소값은 1로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돼? 실수 전체로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실수 전체는 뭐예요? 패집합이에요. 양쪽 끝에가 없잖아요. 양쪽 끝에 넣으려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계속 커져나가니까 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패집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때는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최대 최소값이 다 없게 돼버려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 함수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패집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패집합의 크기가 유한해야 돼요. 그래야지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가져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no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잘 기억을 좀 해둡시다. 두 번째 문제가 한번 보시면은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f라는 함수가 뭐 가능하다고요?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내부점에서. 얘가 이제 정의역이 있는데 그 내부점에서 뭐를 가져요? 내부점 x는 a에서 뭘 갖는다고요?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인가요? 얘는 yes죠. 이거 뭐예요? 내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극대란 얘기죠. 즉 내부점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여기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i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x, a가 있다고.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가장 커요. 그러면 여기서 딱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내부점에서 최대값 그 x는 a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페르마의 정리인데요.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미분해요. 이렇게. 됐나요? 미분해서 0 나오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리미트 뭐가 어디로 갈까요? h로 할까요? x로 할까요? 이때는 이제 이게 편한데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써도 되죠. 맞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미분 가능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이 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되죠.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좌극한하고 우극한도 존재해서 각각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들이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이미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에 우극한 이렇게 되고 x-a에 fx-fa 이렇게 돼요. 맞죠? 요거 되셨나요? 자, 안 어려워요. 보세요. 좌극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디에서 가져요? x는 a에서 뭘 가져요?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죠. 최대값. 그러면 fa가 최대값이에요. a 근방에서는. 맞죠? 그러면 여기가 x가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이 값은 항상 무슨 값이에요? 플러스죠. 근데 이 값이 항상 최대값이죠. 최대값에서 그보다 작은 값에서 최대값을 빼니까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음수지요. 그러니까 양수분의 음수지요. 이 값은 극한 취해봐야 뭐밖에 안 나와요? 0보다 작은 값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무슨 값이에요? x가 a의 왼쪽에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뭐예요? 음수예요. 맞죠? 근데 이 값은 뭐예요? 음수죠.
얘가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요. FA가 저기 FX가 FA보다 작아요. A 근방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음수예요. 음수니까 뭐가 돼요? 요 값 자체는 항상 양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맞죠? 그래서 그 리미트 취해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이해가 됐나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F'A가 0이라는 사실이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사실은 이게 이 정리, 이렇게 내가 지금 요거 보여주는 게 이 정리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페르마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리가. 미분 가능하고 페르마의 정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F라는 함수가 A에서 극대나 또는 극소이고 이게 존재하면은 F'A가 0이라는 것이 이게 페르마의 정리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버려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거기가 뭐예요? 극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마의 정리를 지금 증명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안 어려워요. 자, 3번 보실래요? 정리를 여러분들이 정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정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상황 한번 봅시다. 3번 문제가 F'A가 0이면 F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Yes예요? No예요? No예요. 왜 이래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항상 그렇게 되면은 Yes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면은 No겠죠. 그러니까 이건 No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반례인데 fx를 내가 x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하면 뭐가 나와요? 3x 제곱이 돼서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은 x가 0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얘를 이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너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점이죠. 이쪽에서는 극대죠. 이쪽에서는 뭐예요? 극소죠. 근데 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극대나 극소가 되진 않죠. 극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이 근방에서 가장 작아야 돼요. 가장 작지 않죠. 오른쪽 근방에서는 가장 작지만 왼쪽 근방에서는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지가 않아요. 극소의 정의에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이해가 됐나요? 물론 극대의 정의도 만족시켜주지 않겠죠. 이런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 그래요? 그렇죠.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하나 조금 더 합시다.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는 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폐구간 AB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맞죠? 그리고 이게 요게 이제 그 구간의 여기가 폐집합이고 and 6개인 6의 폐집합일 때 이렇게 되면 반드시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이 최대 최소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스텝 1에서 뭘 찾아요? 임계점 찾아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데 어떻게? 얘가 미분이 된다면은 미분해서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 x들을 찾는다고요. 맞죠? 근데 이 x 찾은 x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미분해서 찾는 것처럼 이 점이 극대나 극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변곡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극대, 극소, 변곡점일 수 있다고요. 여기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여러분들 최대 최소값 찾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럼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스텝에서 찾은 이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변곡점인지를 판단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극대, 극소, 변곡점 판정법. 변곡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변수 함수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 일개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도함수 판정법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됐나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세세한 사항은 추후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AB라는 구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요 임계점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런데 경계에서도 우리가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텝 3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뭘 계산하셔야 돼요? 경계값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FA와 FB라는 값을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스텝 1, 2, 3에서 나온 이 함수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대값이라고 그러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변수에서 이렇게 작업한 이 테크닉은 어디에서도요? 다변수에서 올라갔을 때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이 되어져 또 같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단순히 그냥 이 문제만 홀라당 풀고 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네. 요 각각의 상황들은 요 문제가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네 번째 문제 보실래요? 이게 뭐야? 함수는 임계점을 무수히 많이 가질 수 있다. 크리티컬 포인트를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크리티컬 포인트는 뭘 보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임계점의 정의인데요. 함수가 있을 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원래 x하고 y좌표 한꺼번에 하나를 쌍으로 해서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만 얘기하는데 그런 크리티컬 넘버라고 그래요. x좌표는. 그래서 여기에 fa 요 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것의 정의가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해놔요.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은 f'a가 0이거나 또는 f'a가 존재하지 않거나 즉 미분이 안 되거나 이런 점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미분과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미분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에요. 함수에서의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함수에서는 함수값의 상태의 변화예요. 함수값의 상태의 변화. 뭘까요?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이런 상태. 이거는 상태의 변화가 함수값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계속 증가해요, 얘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죠. 맞죠? 근데 그런 것하고도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거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함수값의 증가 감소의 상태의 변화는 아니고 뭐예요? 볼록 오목성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죠. 맞죠? 요점을 기점으로 해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는 그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요게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건가요? 미분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런 점들을 뜻해요. 요런 점, 이런 뾰족점들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는 미분이 안 되죠. 맞죠? 요런 점들 같은 경우는 미분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함수가 우리가 이제 절대값 x라든가 fx가 뭐라고 쓰면 되나? 세제곱 루트 뭐 x제곱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뾰족점이 형성이 돼요. 이런 점들은 뭐예요? 미분은 안 되죠. 미분은 안 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다가 어떻게 증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점을 무수히 많이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yes예요. 주기 함수들 같은 경우 대체로 이런 상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들 같은 경우 탄젠트 함수는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함수들 같은 경우 보면은 fx를 내가 sin x라고 그러면은 얘를 미분 딱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x가 되죠. 이 값이 0이 되는 x는 뭐가 돼요? 코사인 x. 어디서 0이 되나요?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데서 0이 되죠. 아닌가요? 맞을걸요? 맞죠? 그러니까 x가 이건 어디에서요? (2분의 2n-1) 파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1357 이렇게 나가니까요. 맞죠? 이때 n은 정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라고 하셔도 돼요? fx를 코사인 x라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계속 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가겠죠. 또 이런 점들이에요. 이런 점들이 다 뭐예요? 임계점이에요. 여기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되니까. 그래서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항상 갖는다가 아니잖아요. 가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보이면 되죠.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4번이고요. 5번 문제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R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는 증가하는 연속 함수
모든 곳에서 미분 가능하다. 됐을까요? 계속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지 않아. 아까처럼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런 게 없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증가하는데 첩점이 어떻게 만들어져?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데 첩점이 어떻게 만들어져? 그려봐. 나와서. 그려봐. 나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려봐. 아니 틀려도 돼. 뭔 상관 있어.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려봐. 어떤 게? 이거 그 첩점이잖아. 증가하면서 연수이니까. 그 이런 함수 어떤 함수인데? 아, 그 식을 까먹었는데. 기억해두라 그랬죠. 아, 이런 함수죠. 네. 맞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했던 것 맞아요. 이런 함수 또는 이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기억하기 힘들죠. 맞죠? 조금 쉬운 함수도 그때도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어떤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쉬우냐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쉬워요. 이런 함수가. 요 함수가 조금 더 쉽다고요. 기억하기가.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를 y라고 그러면은 y는 x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x는 뭐예요? y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되셨나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자, 저쪽에 보세요. 이게 y는 x의 3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x는 y의 3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요? 요렇게 형성이 돼요. 요렇게요. 요게 y는 x의 3분의 1승 또는 x는 y의 3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죠. 얘는 계속 증가하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금 더 쉽다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 맞지? 예. 쉬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으니까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누가 기억하고 있냐고 잘 안 기억하고 있어.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한번 미분해봐. 0에서. 다른 데는 다 미분이 되는데 문제는 0이란 말이에요. 여기 x 3분의 1승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f의 0 이렇게 되죠. 0일 때는 0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어떻게 돼요? 3분의 2제곱분의 1이에요. 맞죠? 뭐가 나와요? 무한대가 돼요. 맞죠? 플러스 0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무한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수직 접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무한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실수값이 나와야지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분이 안 돼요. 어디서 미분이 안 돼요? 0에서 미분이 안 돼요. 얘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네.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특수한 예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시는 거 좋은데 이것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해서. 자, 6번째. 함수 f가
어디에서요? 개구간 AB에서 뭐래요?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뭐가 존재한대요? C와 D가 AB 사이에 반드시 있어서 됐나요? FX가 FC, FD 이렇게 되는 C와 D가 AB 사이에 존재한대요. 반드시. 이게 뭐예요? 여기 값이 최소값이에요. 얘가 뭐예요? 최대값이에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죠. 맞죠? 뭐가 깨지면 안 된다고요? 아니 물론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최대 최소값 가질 수 있다고요. 가질 수 있는데 항상 갖는다고 얘기 못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항상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안 되는 거 보여줬었죠? 맞죠? 얘기해 줬잖아요. 첫 번째에서 문제에서 얘기 다 했어요. 이거 안 돼요. 뭐가 깨졌어요? 폐구간이라는 것도 깨졌고 구간의 길이가 유한한지 안 한지도 그것도 깨졌고 안 된다고요. 지금 얘는. 이해가 되셨죠? 7번째. 7번째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일때 이거 F'X가 0보다 작으면 F는 1,6에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감소한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답이 없어. 예스죠, 예스. 자, 여기 보세요. 일개 미분과 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상황이에요. 한 번 미분하면 함수의 증가 감소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F'X가 0보다 커요. 어디에서요? A, B라는 구간에서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증가 함수예요. 이 구간에서.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아요. 이 구간에서. 됐나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미분하기 전 함대 함수는 감소 함수예요. 됐죠? 세 번째, 하나 더 합시다. F'X가 0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됐나요? 그러면은 이 미분하기 전 상태의 이 함수는 상수 함수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세트로 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증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것에 대한 풀이에요. 요 세 개에 대한 풀이라고요. 되셨죠? 자, 우리가 증가함수, 감소함수, 상수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증가함수의 정의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맞죠?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상수함수의 정의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보세요. 1, 2, 3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들어가요. 내가 A, B 사이에 이 상황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은
x1하고 x2가 다르죠? 맞죠? 다른데 x1하고 x2가 다르면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는 가능성? 이렇게 되던가 또는 이렇게 되던가요. 맞죠? 둘 중에 하나예요. either A, O예요. O와 B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걸로 선택하든 이걸로 선택하든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왜?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요 번호 때문에. 1이 2보다는 작잖아. 그래서 이 번호를 선택하는 거야.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해가 됐나요? 또 속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되셨나요? 이해가?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임의로. 그중에 이걸로 선택했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f라는 함수는 폐구간 x1, x2 사이에서 뭐 가능해요? 연속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뭐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죠. 왜? 개구간 A,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그럼 미분 가능하죠. 그럼 여기다 갖다 뭘 적용을 해요?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합니다. 어디? 요 구간에다 갖다 거는 거예요. 뭐를 걸어요?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뭐 해요? 적용하면은 뭐가 존재하죠? 뭐 적당한 그 사이가 있다 그럽시다. 어디 사이에? x1하고 x2 사이에. 됐나요? 아, 이거 그 사이라고 읽어요? 얘를. 그리스 문자인데요. 이거 이렇게 써요. 읽을 때 이제 그 사이라고 읽어요. 그 사이라고. 그냥 C라고 하셔도 돼요. C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 사이라고 읽어요. 네, 이런 자,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그래.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여러분들 또 그거 하실까봐 그냥 해서 이렇게 써요. 그냥 대충 써요.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거만 가지고. 이렇게 돼. 됐나요?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넣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f'x가 0보다 크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식에서 가만히 보면은 x2-x1분의 fx2-fx1이 f' 사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커요. 맞죠? 그러면은 요 값은 항상 플러스죠. 맞죠? 그러면은 뭐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 값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0보다 크려면. 그러니까 fx1이 fx2보다 작아야 돼. 됐나요? 따라서 이거는 뭐에 정의해요? x1이 x2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fx1이 fx2보다 작죠. 그러니까 f가 무슨 함수? 증가 함수라는 것에 정의를 만족시켜줬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증명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여기에 평균값 정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잘 보셔야 돼.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부호 체크하는 요 부분 있죠? 이게 두 번째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돼요? f'x가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죠? 이렇다면 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식이 어떻게 돼요? x2-x1분의 fx2-fx1이 f' 사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맞죠? f'x가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a, b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해서도 0보다 작아야 돼. 미분한 값이. 근데 요 값은 무슨 값이에요? 항상 플러스예요. 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이어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맞죠? 아니 부등식이니까 양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뭐가 나와요? fx1이 fx2보다 커요. 그러면은 따라서 f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 함수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뭐예요? 미분했더니까 다 0 나왔대요. 즉 f 프라임 x가 0이래요.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이 f 프라임 그 사이인데 이게 0이라며요. 맞죠? 근데 이 값은 항상 무슨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하면은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이 값 양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x1하고 fx2가 같아요. 이 얘기는 f라는 함수가 입력값이 다른데 출력값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상수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을 하냐면은 아까 시간에 최대 최소값 구할 때 첫 번째 단계 스텝 1에서 임계점을 찾아가지고 그 임계점이 극대나 극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일개미분 판정법이에요. 이게. 이걸로도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아셨나요? 뭔 얘기인지?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